안녕하세요. 유튜브 해나책장의 해나입니다. 여러분은 과학과 예술 도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둘 다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과학과 예술 분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의 낯선 언어는 인식을 확장시킨다는 말처럼 인문학적인 틀에 갇혀있는 제게 과학과 예술은 그 틀 너머의 언어이고 미지의 세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과학과 예술의 연결점에서 기획된 교양 에세이 뉴턴의 아틀리에입니다. 유지영 교수님과 김상욱 교수님의 글을 너무나 좋아하는 저는 출간 소식을 듣고 목을 빼고 기다리다가 책을 받아서 한약을 쥐어짜듯이 천천히 아껴 읽었습니다. 이 책은 타이포그래퍼인 유지영 교수님과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님의 경향신문에 콜라보로 진행한 칼럼을 모아서 보강한 책입니다. 과학자는 예술적으로, 예술가는 과학적으로 쓰고자 기획되었고요. 저처럼 과학과 예술 분야를 둘 다 좋아하는 독자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책은 26개의 챕터로 구성됩니다. 관계 맺고 연결하는 것, 현상을 관찰하고 사색하는 마음, 인간과 공동체의 탐색, 수학적 사고의 구조, 물질의 세계와 창작. 주제 단어를 제시할 때 두 분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꼭지들을 완성해가는 게 대단히 흥미로웠어요. 인문학을 전공한 저에게 이 주제들로 글을 쓰라고 했다면 다분히 문학적인 시각으로 글이 전개되었을 텐데 과학자와 예술가의 시선으로 써내려간 글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글을 완성하더라고요. 게다가 두 분의 글이 인문학적인 깊이와 단정함이 있어서 매 꼭지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책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이 중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3개의 꼭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유지원 교수님은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열린 라파엘 로자노 해머의 결정의 숲 전시회를 이 꼭지에서 소개합니다. 전시 중에 고동치는 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시에서는 나의 심장 박동이 센서를 통해서 커다란 방 전체에 빛과 소리로 울립니다. 너무 멋있죠? 그러면은 방에 있던 다른 관객들은 그 박동을 같은 공간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단지 숨을 쉬고 심장의 고동을 울리는 것만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고 지구 전체에 대기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유지원 교수님은 우리 모두는 생체 에너지의 파동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나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지구의 대기에 영구적인 각인을 축적한다는 자존감과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요. 음성과 문자, 표정과 몸짓, 먹는 행위, 호흡과 대사 활동 역시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은 소통할수록 소통의 미묘함은 커져만 가고라는 꼭지를 쓰셨어요. 김상욱 교수님은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서 자신이 만든 사각의 구조물 안에서 외로움이라는 병을 앓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세기 말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죠. 이 꼭지의 말미에서 김상욱 교수님은 인간은 소통을 필요로 하지만 제대로 소통하는 것은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통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두고도 유지원 교수님은 나의 심장박동 소리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전시회의 경험에서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는 지점을,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은 외로움을 바라보며 제대로 소통하는 것에 기적 같은 감흥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편지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 편지라는 꼭지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습니다. 유지원 교수님은 이 편지라는 단어에서 오지 않을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글을 쓰세요. 뷰렐름 밀러의 연작시 24편으로 구성된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 속의 우편마차는 우편마차의 말발굽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나그네 청년이 사랑한 아가씨는 부잣집 약혼녀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청년은 홀로 남게 돼요. 우편나팔 소리가 울릴 때 청년의 마음에는 헛된 희망이 고동칩니다. 오지 않을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의 과학은
양적 근거의 데이터를 조심스럽게 확보하며 인간의 마음을 과학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지요. 과학이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곳에서 생생히 살아서 꿈틀대는 우리의 마음은 방치될 수 있을까요? 유지원 교수님은 말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인과 음악가는 결연히 걸어간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섣불리 희망을 노래하거나 처방을 내리지 않은 채 그들은 인간의 마음이 겪는 고통의 심연을 따라갔다.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마음이 문학과 예술에 어떻게 스며들어 가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인과 음악가는 결연히 걸어갔다는 문장을 보며 편지라는 단어로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 유지원 교수님의 인사이트에 많이 감동했습니다. 김상욱 교수님은 편지라는 꼭지에서 정말로 편지를 씁니다. 친애하는 마그리트 작가님께 라는 꼭지를 쓰시는데요. 바로 초현실 작가인 마그리트가 수신자이죠. 사랑의 노래에는 석고두상, 고무장갑, 공이 이유나 맥락도 없이 한데 놓여 있습니다. 마그리트는 의미를 묻는 걸 극도로 싫어했대요. 김상욱 교수님은 이 작품을 보면서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감상이나 하라는 협박처럼 들렸다고 표현합니다. 1920년대 초현실주의 운동이 절정에 다다르던 시기에 양자역학이 탄생합니다. 양자역학에는 중첩과 관측이 있어요. 중첩은 공존할 수 없는 두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고요. 관측은 공존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의 상태로 선택이 일어나서 다른 두 개체로 양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중첩과 관측은 모순이 됩니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을 보며 김상욱 교수님은 물리학의 중첩을 떠올립니다. 하나의 장면 속에 낮과 밤이 공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밤을 바라보면 동시에 낮 속에 공유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모순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김상욱 교수님은 언어는 세상을 기술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의식하지도 못하는 중에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1920년대 유럽이라는 시공간은 양자역학과 초현실주의를 동시에 탄생시킵니다. 이런 흥미로운 사건이 2020년대 한반도라는 시공간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기대한다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제가 예술과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 그런 지점이에요.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 속에서 물리학자는 양자역학의 개념 중 하나인 중첩과 관측을 포착해내는 시선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모순되지만 실제 않은 현상과 그것을 담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세상의 언어, 이러한 견해를 담아내는 게 물리학과 예술의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읽는 동안 너무 재미있고 지적 욕구가 마구 채워지는 쾌감이 있었습니다. 유지원 교수님은 이 재료라는 주제로 물감과 종이가 오래도록 서로 붙어 있으려면 이라는 글을 쓰세요. 이 꼭지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꼭지입니다. 화가 얀반 에이크는 템페라 물감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미디엄으로 기름을 섞어보다가 유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프랑스 화학자들이 합성 색재료들을 개발해내며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이 발전합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아크릴 물감이 개발되어 벽화가 발달합니다. 공기 속의 성분, 수분, 온도, 햇빛과 바람의 강도 등 작품들은 이렇게 재료들의 결속으로 특정 환경 속에서 탄생하는데요. 유지원 교수님은 이렇게 재료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결합된 생을 힘껏 버텨내며 다가와 마주보는 우리에게 감정의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되게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술의 재료의 발전, 화학작용, 그리고 예술가의 표현이 만나서 우리의 감정을 일렁이게 하는 이 연합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던 꼭지였습니다.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은 눈에 보이는 다양한 세상 모두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글을 쓰세요. 김상욱 교수님은 미술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벽화의 재료들의 발전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벽화를 보존하는 방법 중에 석회 반죽인 프레스코, 달걀을 재료로 한 템페라, 그리고 세계 발전 과정에서 조개의 체액으로 얻던 귀한 재료였던 보라색 티리엄 퍼플은 1856년 윌리엄 퍼킨이 석탄에서 나온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닐린 퍼플로 대중화됩니다. 이걸로 윌리엄 버킨이 떼돈을 벌었다고 해요. 김상욱 교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의 발전의 근원에 원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고 우주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면 그 재료는 원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인간과 흙, 미술의 재료는 서로 다르지만 원자 수준에서 보면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턴의 아틀리에에는 예술과 과학이 나와 세상이 연결되고 확장됩니다. 5카테고리로 분류한 단어들 속에서 타이포그래퍼와 물리학자의 참신한 시선으로 깊이 있는 문장을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가죠. 낯선 언어는 인식을 확장시킨다는 말처럼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들의 만족감이 커서 굉장히 질 좋은 재료들로 좋은 음식을 먹은 것 같은 풍성한 만족감이 들었어요. 예술과 과학은 저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고 아무리 제가 관심을 가져도 저는 계속 얕은 독자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유지영 교수님과 김상욱 교수님이 계속 길을 열어준다면 난해한 세계도 조금 더 친숙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과 과학에 관심이 있으시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단단한 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뉴턴의 아틀리에를 추천합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뉴턴의 아틀리에는 사고의 확장이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